자, 문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인드맵 교재 받으신 거랑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이랑 함께 놓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직 답안 자료 정리를 다 못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일단 앞에 있는 화면을 보세요. 일단 그 확인 학습도 조금 있다가 이제 자료로 그 원노트에 올려드릴 건데요. 그 확인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울 내용, 그러니까 과목별로 끝나고 나서 PPT로 간단하게 한 10문제 정도 같이 OX나 간단한 기입형 같은 것들을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형성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업을 다 듣고 그 10문제를 푸는 것보다 내가 이 범위 내에서 일단 먼저 사전 문제를 체크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듣는 게 효과적이라서 확인학습 문제를 하나씩 먼저 보여드려요. 그러면은 요거의 정답이 뭘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그 시험 그리고 1, 2월 수업 강좌는 제가 OT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범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기출이 나왔던 그것도 논술을 제외하고 기입형 서술형 중에서 기출 출제가 되었던 영역만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에서 보면 이제 기출 표시되어 있는데 하늘색이 서술형이고 핑크색이 기입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녹색이 논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녹색으로 표시된 기출문제가 있으면 1, 2월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1, 2월에는 한 다른 부분을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주제 리스트 13번이 기출이 됐으니까 오늘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후에 할 기출문제 특강을 그냥 바로바로 이제 같이 수업 듣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기출문제 특강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포인트 설명하고 바로 문제 풀고 설명하고 바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맵하고 기출 문제집하고 같이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확인학습 1강 그 문법 1번 문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대명사를 쓰시오. 그래서 여기 확인학습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출특강에 있는 문제를 재조직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방 이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금방금방 답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과목 끝나고 확인학습 쭉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다 맞추신 분에게는 이제 과목당 도장 하나씩을 또 이제 찍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주의해서 보시고. 자,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대명사를 쓰세요. 그래서 한국现在什么四个人有一辆汽车 할 때 이제 거를 써야 되나 매를 써야 되나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맵 문법 2페이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터치패드. 네? 터치패드. 이거 안 되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마인드맵 내에서는 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그 사이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지시대명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근데 이게 잘 안 먹어가지고 될 거예요. 나 그리기가 잘 안 먹지? 손으로도 안 먹고. 이게 동기화가 안 돼가지고 이게 그림이 안 나오네. 자,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문법 2페이지에 지시대명사 부분을 보시면 대명사라고 하는 것에 대는 대신할 대자죠. 그래서 명사를 대신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책상, 거울 이런 것을 이것, 저것 이런 식으로 가리키게 되면 그 명사를 대체하는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근데 대명사는 다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대신해주면 인칭대명사, 사물을 대신해서 가리키게 되면 지시대명사, 내가 물어보고 싶고 궁금한 것을 대체해서 가리키면 되면 의문대명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인칭대명사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시대명사, 그래서 지시, 가리키다, 이것, 저것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나 이게 대표적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찐즈라는 말이 있고 위엔즈라는 말이 있어요. 찐은 가까울 근자고 위에는 멀 원자니까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것. 우리 한국어도 이것, 그것, 저것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것을 지칭하는 저, 먼 것을 지칭하는 위에, 저기 나 이것을 각각 찐즈, 위엔즈라고 부른다.
그래서 임용 문법은 시험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이 문법 포인트가 나왔을 때 하나하나를 다 살을 붙여서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포인트들을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원서나 이런 더 해설서 같은 것들을 찾아서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쩌하고 나하고 관련해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 보통은 비교문하고 연계돼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어 이제 오늘 포인트는 아닌데 잠시만요. 보통 오호. 예. 요 혹은 没有로 이제 부정을 할 때 타有我 이렇게 되면 这么大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我有他 하게 되면 那么大 이런 식으로 这么那么 근칭 원칭을 맞춰주는 이런 부분이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겠고 오늘 이제 시험에 할 부분은 이 중에서도 이제 꺼와 메이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용법 중에 쉬즈, 펀즈, 방즈, 뭐 부딩즈 이런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제 차차 익혀두시면 되겠고 이제 펀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눌 분자를 썼으니까 각각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대명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말을도 메이하고 꺼 하게 되면 뭐뭐마다 각각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때 꺼와 메이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보통 꺼는 요个人的难处 그러면 이때 꺼는 각각 사람마다 모두 자기만의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꺼의 중점은 보통 디엔 서로의 차이점에 주안점을 둘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해야 할 때 각은 우리가 서로 이제 그 차이점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고 每个人都有两只手 그러면은 손이 두 개 아닌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마다 손을 두 개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메이는 예외 없는 모든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공통디엔에 주안점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메이는 또 다른 용법이 있죠. 뭐 평균 같은 거 낼 때 1분마다 뭐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메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기출 문제지. 된 거야? 기출문제지 그 문법 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98년도 기입형으로 나왔던 문제가 있죠. 다음 가로 안에 한 글자씩 써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고 했을 때 요런 그 유사한填空 문제가 이제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확인학습에 있었던 문제이기도 했어요. 한국现在 4个人有一辆汽车 할 때 메인은 수량사 그리고 이오와 같이 쓰이게 되면은 뭐뭐당 뭐뭐가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이 4个人有一辆汽车 라고 하는 거는 4사람당 그러니까 4인 가구당 이제 차량을 한 대씩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메이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 정답은 따로 추려서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2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부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우디엔 하나가 끝난 거예요. 근데 지시대명사에서 여태까지 시험에 나온 거는 메이의 용법을 물어보는 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일단 그럼 기출 포인트를 먼저 주지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같은데 안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또 3개월부터 그래서 이 영역 중에서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어디가 시험에 나오는가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포인트를 묻는가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메이가 한 번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또 나온다면 메이와 꺼의 용법을 구별하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메이와 꺼를 혼돈할 수 있는 예문 같은 것들을 주고 메이를 써야 되는지 꺼를 써야 되는지를 물으면 기입형이 나올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문을 주고 나서 이 둘의 차이점을 물어본다면 서술형으로 나올 것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형태로 가공되어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서 그런 상상이 잘 안 되시니까 기출 문제를 위주로 하셔서 이걸 조금씩 바꿔보는 형태로 만약에 여러분이 스터디를 하실 때도 처음에는 메이와 꺼의 용법을 각자 공부해서 설명을 하시겠죠. 근데 설명해서 끝나고 나면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럼 서로 문제 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흉내내서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메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 꺼가 들어가야 되는 예문을 이제 제시를 한 다음에 가로를 뚫고 여기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구분해서 고르거나 쓰게 하면은 기입형이고 그 이유를 쓰시오까지 하게 되면 이제 서술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제 리스트 16번. 이거는 우리가 노란색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에는 그냥 회색깔로 보이겠지만 저는 이제 칼라기 때문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선 주제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기출이 3회 이상 돼 있는 것들은 다 우선 주제이고요. 근데 기출이 한두 개밖에 안 나와 있어도 제가 중요하다라고 해놓은 것은 또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의문대명사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 부분이 4번이나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4번이나 나왔을까? 이거를 좀 깊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OT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불안한 마음에 다 보지 마시고 이렇게 4번 나오고 3번 나오고 중요한 애들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자꾸 출제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먼저 익숙하게 해놔야 된다. 우리가 식당에서 문 열 때도 단골 관리를 잘해야지. 뜨내기 뭐 이렇게 옳지 안 옳지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헛되게 이제 시간을 쓸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문대명사인데 이 밑에 보면 비의문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문대명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죠? 谁什么哪儿뭐什么时候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한 정보,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비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대명사이지만 의문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일종의 모순이 되고 예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법학자들은 성향상 예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임용이 아니더라도 HSK나 이런 문법 시험을 보게 되면 항상 예외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비단 중국어뿐만 아니라 거의 뭐 영어도 그렇고 모든 언어에서 규칙성이 없는 것들, 불규칙한 거, 예외적인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언어를 활용하는 가운데 있어서 원래 문법적인 특징에 어긋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통용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문법학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의문대명사를 썼는데 의문을 나타내야지 왜 의문을 안 나타내? 근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활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인 용법이 생기고 그게 언어 습관 속에서 패턴처럼 굳어지다 보니 통용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학자를 좋아하는 것이다 보니까 또 그런 관련된 논문도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규칙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논문으로 게재되어 있고 근데 새롭게 이런 식으로 이게 활용되어서 쓰였다라고 하는 거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자꾸 시험에 나오게 된다. 근데 그 중에 대명사는 통틀어 이 의문 대명사의 활용이 제일 중요한 이제 포인트다, 용법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얘도 이 문형을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기입으로도 나오고 객관으로도 나오고 서술형으로 나오고 논술형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은 객관식이 없어졌으니까 결국 이 포인트는 기입으로도 낼 수 있고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고 논술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거는 계속 객관식이나 기입으로만 나오고 어떤 건 계속 서술로만 나오고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꼭 그 서술형 답안으로 조직해서 외워야 되고 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 관지엔이 되는 답만 쓰면 되고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되면 요령껏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거의 하나하나의 그 용법을 구별하거나 넣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러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서술형 답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술형 답을 토대로 다른 문법적과 공통점이 있는 것을 분석하는 문제가 되면 이게 논술형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논술은 우리 1열이 안 할 거니까 일단 그거 잊어먹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확인학습 문제를 좀 먼저 보시면 昨天他和你说什么了吗? 라고 했을 때 이 밑줄 그은 부분은 제가 안 옮겼네요. 이 什么의 그런 그 용법과 같은 거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A에 你想吃点什么 할 때 什么咱们出去吃点什么吧 할 때 이 什么 什么 그리고 你想吃什么就吃什么 라고 할 때 이 两个什么 我什么都不想吃 라고 했을 때 이 什么 중에서 요것과 이제 용법이 같은 거를 좀 이따 이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에서 문법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좋아해야 돼요. 그쵸? 한 페이지 다 털어가지고선 아까 메일한 거 그거 한 줄 봤는데 이번에는 또 요 부분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출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애들. 다만 여기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만 보면 안 되고 요게 가장 시험에 그냥 하나의 가오디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3개월은 중국어로 된 마인드맵을 보잖아요. 그럼 그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게 그냥 핵심 답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만으로는 전체 내용을 연관성 있게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원서,
3, 6월 되면은 또 심화유로만 원서가 있어요. 그럼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서 다른 아니면 더 필요하다면 원서나 문법책 같은 거 찾아보시면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답안을 재구성을 하시거나 재조직을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의문 사에 보면 이제 터즈라는 말이 있어요. 이 터즈는 특별하게 궁금한 특정 정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你想吃点什么?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샹치의 한바오 뭐 비싸빙 이런 식으로 그 특정 정보 전모에 해당하는 걸 대답을 하겠죠. 그럼 이거는 의문의 용법이잖아요. 근데 비의문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언어상에서 이제 그 의문사를 이용을 했지만 의문의 역할은 나타내지 않고 다른 언어 기능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谁不知道老张是个忠实可靠的人呐 라고 하는 거는 라오장이 모른대? 라오리가 모른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걔가 그렇게 믿을만하고 성실한 거 누가 모르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누가 모르냐? 우리말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누가 모르냐? 그럼 걔 모르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또 반박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종의 언어적인 용법, 언어적인 필요에서 어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살아가는 그 언어 활용적 측면에 있어서 정말 원래의 기능과 다르게 이렇게 임시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용법을 활용,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 호어라고 하는 말이 임시적이고 유연한 거잖아요. 고정적 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불규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특별한 문법적 규칙이 없는데 예를 들어 고정적인 그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외워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임시적으로 새로운 그 문법적 현상 같은 것들이 생기면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반영돼서 나와요. 중국어는. 그래서 활용이라고 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눈에 불을 켜고 계속 호용 쪽으로 연구가 엄청 일어나는데 이 호용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규칙이 아닌 실제 쓰임 속에서 어용 속에서 이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어법 분석보다 이런 언어의 활용, 쓰임, 어용 분석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용 분석에서 시험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니 着什么急?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着急 사이에 什么를 넣어가지고 너 뭐가 그렇게 급해? 라고 하면 너 정말 뭐가 그렇게 급하니? 이렇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서두르지 마. 别着急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반문 용법이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를 했던 谁不知道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谁不知道일까요? 谁都知道일까요? 谁都知道.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谁不知道로 물었는데 내가 말하고 하는 의미는 谁都知道 긍정이 되고 부정으로 물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着什么急 긍정으로 물었는데 别着急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긍정의 형식으로 말을 했는데 내가 나타내는 의미는 반대로 부정이 되고 내가 부정의 형태로 물어봤는데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긍정이 되니까 또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순, 예외, 활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문법은.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반문의 기능은 무엇이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내 논점을 강조할 때 쓴다. 근데 구조상, 의미상의 연계성 특징은 뭐다? 긍정의 형식을 쓰게 되면 반대로 부정의 뜻을 나타내게 되고 부정의 형식을 쓰게 되면 반대로 긍정의 형식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제 5분 동안 설명을 들은 걸로 인해서 요거를 그대로 이제 중국어로 3, 6월에 바꾸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시험에 4개 나온 요거 또 나오면은 이게 보통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2점 내지 4점을 맞추실 수 있는 거죠. 요거 그대로 이제 개념만 이해하시면 그래서 1, 2월에 한국어로 개념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중국어 원서를 하니까 되게 두려움을 갖는데요. 한국어로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중국어도 안 외워져요. 근데 내가 한국어로 그 논리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중국어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用肯定形式表示否定的意思 반대로 用否定形式表示肯定的意思 하면 이게 서술형 2점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리고 항상 제가 지적하는 그 공부 방식. 이만큼 보고서는, 그래, 안심이야.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 이게 아니라 항상 거꾸로. 얘가 제일 중요해. 그럼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1차적인 그 정보 해서 점점 일로 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없다. 그러면 用肯定形式表示否定的意思, 用否定形式表示肯定的意思를 먼저 외워요. 그게 왜 그러한지를 거꾸로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답을 먼저 외워놨으니까 그건 쓸 수 있잖아요. 알든 모르든. 그럼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과정부터 시작해서 추리고 가면 대부분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했잖아요. 정석 같은 거 수학 배우면 항상 수열만 까맣고 행렬만 까맣고 성문 영어 뭐 이런 거 투부정사다 좌절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근데 다행히 이런 문과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연계성이 있기는 하나 난이도가 증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식을 알아야 뒤에 걸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먼저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이게 단편적인 지식들을 처음에는 다 붙잡아서 외워두는데 나중에 그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통합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플립러닝도 하고 여러분들 서로 설명형으로 많이 가르쳐 보시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어 논술은 내가 답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어요. 중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말도 모순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문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반문에 대한 걸 그럼 좀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기출 문제집에 2페이지에 보시면 14년도의 서술형 3번 문제 요거로 보겠습니다. 教师为帮助学生掌握某一语法点, 여기서 말하는语法点이라고 하는 건 문법 포인트, 중요 문법상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학생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了下面的听力练习题. 그래서 보통 문법이 단독으로 그 문법 문제 지식을 묻는 게 나오기도 하지만 교육 문법의 일환으로 뭐 이런 그 말하기 수업 아니면 듣기 수업 뭐 읽기 수업 쓰기 지도 과정에서 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설명하였다 다음과 같은 교환을 작성하였다 이런 식의 전제 조건이 많이 붙어요. 이거는 교과 교육학으로 얘를 넣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교과 교육학에 출제를 해야 되는 그 비율이 30에서 35%를 반드시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근데 중국어는 따로 이런 교수학적으로 체계화된 이론도 없고 대부분 교수학적 이론은 그 영어의 영문학 이런 것들을 그냥 번역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계화돼서 중국어의 교수법 이렇게 딱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학개론이나 문법 내용적인 것과 연계해서 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교과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이제 문법적인 측면에서 지식을 알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과교육학 영역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은 내용학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1교시에 문법을 먼저 하는 이유도 이 문법하고 어학하고 두 개를 합치면은 그 비율이 50이 넘어요, 임용은. 그래서 일단 1, 2월에 문법하고 어학을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근데 막 엉뚱한 거 붙잡고 막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뭐 하루에 어휘를 20개씩 외워야지 뭐 문학사 책을 한번 쭉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무조건 현대 한어 부분에서 문법하고 어휘를 빨리 끝내고 계속 순환할수록 여러분이 맞힐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여러 번 회독을 하면 이해가 더 잘 가잖아요. 그리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대 한어 중에서 문법하고 어학은 항상 그리고 먼저 끝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请写出该语法点说明 语法点, 이 语法点이 뭔지를 적고 그 다음에 说明其形式和意义之间的关系. 이 문제도 되게 중요 정보거든요. 然后解释划线部分的意思 해서 4점짜리예요. 그럼 일단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语法点을 적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서술형 문제도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법적 오류를 고치는 건 두 개를 고치게 되면 각각의 2점, 2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세 가지 요구사항 있잖아요. 이 3个要求, 写出语法点 이게 아마 1점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形式和意义之间的关系를 서술하게 하는 게 또 있고 划线部分的意思를解释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럼 3个要求 그럼 세 개를 다 충족시켜야 되고 세 개 중에 하나를 못 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배점이 까지게 되는 이런 형태로 채점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키워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말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이 답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반문이라는 걸 안다면 의미와 형식과의 관계는 답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긍정의 형식을 이용해서 부정을 나타내고 부정의 형식을 이용해서 긍정을 나타낸다. 반어문에서 그러니까 반문에서 형식과 의미 관계를 묻는 문제는 그 문제를 유도하는 방식, 답을 유도하는 방식은 각자이겠지만 답은 하나예요.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그 답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답을 먼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다 이해하고 이 논리를 이론을 정립한 다음에 나중에 답을 도출하려면 너무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근데 임용문법은 좋은 게 여러분들한테 유도하고 쓰게 하고 싶은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일종의 가오디엔, 위파디엔이에요. 그 위파디엔이 이해가 안 가도 일단 먼저 흡수를 해놔요. 그럼 나중에 이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답을 먼저 이제 그러니까 문법 규칙을 하나씩 다 암기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먼저서부터 중국어로 바꿔가지고 연습을 해놓으시고 그럼 나중에 더 많은 숙달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터디를 하고 설명을 하실 때도 이런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내가 이거 기출문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는 꼭 물어보는 게 이 포인트인 것 같아. 그래서 답을 쓰라고 하면 꼭 이걸 쓰게 할 것 같아. 이걸 먼저 분석을 하시고, 근데 긍정의 형식을 나타내서 부정을 나타내고, 부정의 형식을 나타내서 긍정을 나타내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계속 이걸 물어봐. 근데 왜 그런지 이제 그럼 얘기를 해줄게. 이런 방식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이게 중요해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근데 왜 그런지를 내가 한번 이해를 해봤어. 근데 보니까 의문문 형식이 뭐 이렇게 12의문문도 있고 그런지 아닌지, 아니면 의문대명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형식상의 특징을 보니까 긍정 형식인데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항상 반대로 부정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논리를 정립을 하시면은 임용은 좋아요. 그래서 항상 답을, 근데 모든 게 그래요. 어학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쓰게 하고 싶은 답이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답을 빨리 외우고 내가 그 답을 이해시키기 위한 논리를 그 논리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답은 똑같죠. 그러니까 스터디원들하고는 답을 공유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맡아서 설명을 해주면 답은 정확하게 찍어줘야 돼요. 이걸 써야 된다. 이 문제가 나오면. 근데 그거를 이해시키거나 인지하는 방식은 각자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볼게요. 听录音回答问题.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교환이나 수업 시간에 사용한 어떤 이런 위엔材料, 언어 재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교재 자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 교환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뭐를 가르치기 위한 건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류의 문제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흉내내가지고 이제 그 서로 문제 내기를 해주면은 단시간 안에 빨리 는다. 그래서 저희가 합격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도 모의고사를 빨리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빨리 시작을 하면은 그 이론을 줄글로 기억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이 그걸 재가공해서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의 패턴, 예를 들면 한 번 나온 거는 똑같이 시험에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느리냐면 이해력도 빠르고 암기력도 좋은데 응용력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외운 패턴대로 문제가 유도가 되면은 쉽게 답을 써요. 신나서. 근데 그 유형을 조금만 패턴을 바꾸면 뭐지? 이거 물어보는 건가? 저거 물어보는 건가? 완전히 헤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상은 또 순발력이 좀 약간 다소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기는 하죠 또. 그러니까 최대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모든 유형의 문제를 미리 예상해보고, 근데 출제자의 유형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같이 공유해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낼 수도 있구나. 그 패턴을 많이 파악을 하시는 것이 그 공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원노트도 만들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서로 여러분들 올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그 이제 원노트 정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 원노트에서 그 모의고사 맨날 출제하고 이랬던 초수생들이 올해 많이 합격했더라고요, 1차를.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참여를 하는 사람은 좋으니까 끝까지 하는데, 처음에 나중에 지금 올리기는 너무 창피해, 내 수준이 나중에 올려야지 하는 분은 영영 못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다음 해에 올리고 싶지 않으면 완성도에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인상적인 그 사람은 남들 다 중국어로 올리는데 한국어로 막 올리는 애도 있었어요. 근데 걔 이번에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다 이거 중국어로 올리는데 난 중국어를 잘 못해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한국어로라도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이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좀 정신이 진짜로 임용할 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2차 지도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뭔가 잘 안 되면 처음에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고쳐보고 최대한 연습하고 미루다 나중에 와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기분이냐면, 이게 암을 초기에 발견했으면 완치도 가능했을 텐데 막 미루다 3기 4기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 수술도 못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어제도 거의 밤새고. 그러니까 진짜 와서 받았으면 제가 올해 1월 1일 깔고 2일에도 여기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와서 받았으면 여유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다 고쳐주고 그 패턴대로 연습했으면은 시행착오도 안 하고 너무 좋았을 텐데, 그때 오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또 제 앞에서 잘하고 싶으니까 막 최대한 미뤄서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근데 뭐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만 촉박하니까 마음만 더 급한 거예요. 저도 막 되게 피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뭔가 정제되고 선생님한테 그래도 앞에 가서 하는 건데 뭐 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버리시고, 저는 이제 조력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제 앞에서 잘하려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미천을 빨리 드러낼수록 빨리 채울 수 있다. 근데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없어 막 이러면 그때는 서로 난감하다.
자, 그래서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结婚的日子还没定下来吗?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너 그 결혼식 날짜 잡았어? 안 잡았어? 이렇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定下来了还能不告诉你啊?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날짜 잡았으면 설마 너한테 말 안 했겠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还能不告诉你라고 했지만 我不会不告诉你 결국 我肯定会告诉你的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你的意思是라고 나왔으니까 이 교사가 가르치고 싶었던 거는 이 여자의 의도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니까 이 여자의 말이 위화디엔이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구조상으로 보면은 여기는 마가 있으니까 위에 거는 대답을 할 때 그렇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시 아니면 부시로 대답을 할 테니까 이런 거를 시페이원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의문문의 구조 형식 중에 하나고 반원지는 방금 말한 것처럼 거꾸로 되묻는 거죠. 정해졌으면 말 안 했겠어? 말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반원지다. 이번에 我们要不要买一台电脑 그래서 우리 이제 컴퓨터 한 대 살까? 할 때 要不要 야오는 긍정 형태, 不要는 부정 형태. 그럼 긍부정이 합쳐서 이루어지는 의문문을 우리가 正反句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것도 의문문의 구조 형식 중에 하나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哪次买东西不都是你说了算啊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기사문의 형태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야, 언제 뭐 물건 살 때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뭐 언제나 네 마음대로 했잖아.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도시이니까 원래 의미라면 모두 뭐뭐가 아니다여야 하는데 뭐뭐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 부정의 형식을 나타내지만 결국 네 마음대로 했잖아.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거는 똑같죠. 이것도 일종의 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하고 아래에서 일단 공통적인 위화디에는 일단은 반문이겠죠. 이게 의문문일 때 위에는 시페이원지고 밑에는 정파원주였으니까 이번에는 난더이스시 하고서는 남자를 강조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자 남자의 그 발화 의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은 반원쥐가 그 위파디엔이 되겠죠. 근데 이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해석도 요청을 했죠. 그래서 남자가 한 말이 언제나 물건을 살 때는 모두 네 맘대로 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그럼 부도신 이슈얼러 수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신 이슈얼러 수안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포인트가 그거다. 또신 이슈얼러 수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긍정의 형식을 나타내서 부정의 형식을 나타내고 부정의 형식을 나타내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위파디엔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답이. 그래서 我的作业到现在还一个字没写呢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부정의 형식을 띈 진술문이죠. 나 숙제 한 글자도 안 했어. 1도 안 했어. 라고 하니까 快写呀还要等人替你做不长啊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너 대신 해주는 걸 기다리는 거는 아니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还要不成이라고 하면 还要什么什么嘛难道什么什么嘛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설마 뭐뭐란 말이야?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싼거 야오치를 이제 작성을 해서 쓰면은 위파디에는 반원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일종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누락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점수를. 그러면 形式和意义之间的关系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用肯定形式表示 그렇지. say 호호 해야죠. 否定的意思. 用否定形式表示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유사한 의미로 다르게 이제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제가 제시하는 답이 가장 키워드 답변으로 정답을 드리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그걸 외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花钱部分的意思是每次买东西的时候都由你做主 이건 동의어로 썼는데 가장 쉽게 쓰는 거는 不都是你说了算이 아니라 都是你说了算 이걸 쓰시면 그냥 100%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반원쥐라고 하는 위파디에는 우리가 하나 배우면 시험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그럼 또 이렇게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사고의 확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원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인드맵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유문 용법 중에 认知, 부취해지, 쉬지라고 보이는 임지, 불확쥐, 허지라는 말이 보여요. 여기서 임은 임의라고 하는 정해지지 않은 임의에 근데 예외 없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임지라고 불러요. 谁也听不懂你在说什么 라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谁也听不懂没有一个人能听懂你在说什么라는 얘기죠. 네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이때 쉐이는 누가 네 말을 알아들어? 라는 게 아니라 아무도 네 말을 못 알아듣는다. 심지어 뒤에 의문 부호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썼지만
쉐를 썼지만 의문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뭐뭐하지 않다는 강조를 나타내는 렌즈, 임지의 용법이 된다. 근데 이 임지용법 중에서 중국어적으로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또 임지용법이 있어요. 이 임지용법 내에 부취해즈가 포함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뺄 수도 따로 부취해즈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의문대명사 두 개를 써가지고서는 나타내는 거예요. 怎么方便怎么做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편리하면 그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직역하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럼 우리말은 어떻게 해? 너 편할 대로 해 이거죠.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또 짜증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뭐 먹을래?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이래놓고 얘기하면 그건 좀 이런 거잖아요. 너 먹고 싶은 거 그냥 시켜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니想吃的东西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문은 아니지만 중국 사람이 들으면 어색한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 대부분 니想吃什么就吃什么 이렇게. 그러면 이때 샴마 두 개가 같이 연용이 되면서 이 뒤에 있는 샴마는 앞에 있는 샴마를 받아주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그것 이렇게. 그래서 중국어를 잘하고 싶으시면은 변환을 하시면 안 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 니想吃的东西는 변환이죠. 근데 이거는 뭐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뭐예요? 내가 중국인도 아닌데 내가 중국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한국어의 언어 구조 그대로의 중국어 단어만 변환을 하면 그건 중국어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중간 언어라고 해요. 한국어도 아니죠. 중국어도 아니죠. 그 사이에 낀 중간 언어. 슬프죠. 우리가 영원히 중국어를 못하고 중간 언어만 하다 끝나게 되면 굉장히 슬프다. 그래서 이 부취해질 용법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국어랑 되게 다르잖아요. 그럼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내고 싶죠. 나중에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가서 이제 그 기말고사 이런 거 낼 때 되게 많이 내요. 막 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심리는 똑같다. 자, 그 다음에 허지라고 하는 걸 때 허지는 빌허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不知道他去哪了 라고 했을 때 이不知道他去哪了 하면은 이 나를 쓴 순간 원래 니 야, 去哪儿 하면 너 어디 갈 거야? 특정 정보를 물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간 거야? 라고 할 때 이 어디는 정말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불특정한 대상을 지칭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반문을 제외하고 임지, 불확지, 허지 이것도 지금 하나의 특수 용법이잖아요. 얘네들은 비의문 용법이기도 하고 반문은 적어도 물어보는 말이기는 하잖아요. 반대 의미를 나타내서 그렇지. 근데 얘네들은 완벽한 활용, 비의문 용법이 된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집 다시 2페이지로 가셔서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단어를 각각 한 글자씩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사성어 전고랑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 전고 관련 문제는 심심치 않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전고가 나올 경우에 시험에 예측 가능한 유형을 다 대비하시면 돼요. 그 해당하는 전고 성어를 쓰게 한다면 기입형. 그것에 이제 숨겨져 있는 함의를 쓰게 한다면은 서술형.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해당 지문에 있는 문법적 지식을 묻는 기입이나 서술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연계해서 이거 보면 자 어떤 고사일지 맞춰볼게요. 자, 有一家楚国人用酒菜敬完了朱种后便把一壶祭祀用的酒留给了办事人员喝라고 하면 옛날에 초나라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남은 술을 조상님께 드리고 남은 술을 그 같이 일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나눠 마시라고 했어요. 내办事人员很多 일해준 사람은 많고 仅仅一壶酒到底给谁喝呢? 우리말로 하면 뭐야?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이 중국어를 잘하고 싶으면은 이 대응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한국적인 표현이죠. 이걸 누구 코에 붙여. 그러면 그거를 중국어로 하려고 하면 봤자 이거 THI 비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욕구를 누르고 가장 띠따오한 양쪽의 언어를 대응시키는 버릇을 지금부터 들이시면은 그래서 독해 공부할 때 또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그냥 직독직해를 하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나라 말 이런 거랑 연결해서 쓰면 되겠다를 처음부터 표로 정리하세요. 그래서 엑셀을 쓰시면 가장 좋지만 또 못하시는 분이 많을 테니까 이렇게 표로 그래서 적어도 한글로 정리를 하시거나 그것도 안 되면 노트로라도 그래서 엑셀로 정리하시라는 이유는 이제 정렬 기능이 있어서 나중에도 그 필터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면 그냥 보면 되는데 계속 정리를 해나갈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히 중고급 중국어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풍부한 어휘도 많이 알아야 되고 표현력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번역이나 장문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비문을 안 내고 굉장히 중국적인 표현, 한국적인 표현으로 양쪽을 뽑아내려면 대응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요런 말로 바꿔도 재밌겠는 걸 해가지고서는 到底给谁吃라고 하면
这么点儿东西到底给谁吃 이렇게 되면 뭐 이 정도 이걸 누구 보고 먹으라는 거야? 라는 거는 결국 누구 코에 붙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을 티타운 표현으로 외워두면 좋다. 그래서 사람은 많은데 이제 술은 너무 적으니까 타면 샹량을 반티에 계속 이제 네가 마실게 내가 마실게 우리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의논을 한 거죠. 그래서 의논하다라고 할 때 동사도 샹량을 씁니다. 상의가 아니라 상량. 그래서 얘메이 샹량 주반판라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서로 얘기를 해도 이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다. 이런 거 중국어로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을 대응해서 메이 샹량 주반판라이 요런 티 근데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를 내다 요런 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놓으시면 내가 거꾸로 한국어로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할 때 요런 찌엔이 티 이런 말들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每人在地上画一条蛇 그래서 땅바닥에다 뱀을 하나씩 그리자. 그래서 기억하고 시엔화 왜 기억 지우 허지우 이 논리상 제일 먼저 그린 사람이 마시자 이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중국어로 우리가 그냥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最快点뭐最短时间内画完的人记户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되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谁最谁先画完谁就喝酒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두 가지 기억이니까 공통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이때는 谁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의문 대명사의 불확지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고를 이용을 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를 디엔콩 시킬 수도 있구나. 그러면 또 유사하게 이 문제를 흉년에서 응용해서 내본다면 전고 관련된 거를 좀 백화 해석된 걸 읽어보다가 여기도 이런 게 있네 하면 팀원들한테 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大家都同意这个办法 그래서 모두 동의했어요. 有一个人画得很快一会儿蛇就画 이때 샤말라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나중에 또 할 건데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굉장히 이제 그 뱀을 빨리 그린 거죠. 그러더니 이홀 하면은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바로 이제 그 뱀을 다 그려냈어요. 화하얼라라고 하면은 이때 화왈러도 쓸 수 있지만 또 밑에 들어가는 공통된 니은이 하오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하오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回头看了看别的人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看了看 흘끗 본 거죠. 그래서 동사에 중첩을 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 他们또还没画好画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직 그리고 있는 중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다 못 그린 거를 알아챘죠. 그래서 다变 이때变은 就라는 의미죠. 그래서 다 就左手拿着酒壶라고 하면은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테니까 왼손으로는 이건 내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 술잔을 일단 들고 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용쇼 나자 이건 슈즈 그래서 오른손으로 그 나무 이제 그 가지 흙에다가 그렸을 테니까 그거를 들고서는 더이 양양도 슈어 아주 득이 만만해서 말을 하기를 아니면 화다 하오만나 그럼 이때 하오는 부사로서 쓰여서 매우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아까 화하얼라 할 때 하오는 결과 보호로 쓰인 거고 그러면은 아유 이렇게 느려서야 찌찌찌 이러면서 我再给一手画上几只脚吧 이렇게 한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사족이 되는 거죠. 뱀은 원래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가 괜히 그냥 거기서 멈췄으면은 술 내 거 되고 좋은데 괜히 없는 다리를 막 그린 거잖아. 안 해도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우리말로 하면 뻘짓한 거예요. 뻘짓. 그러면 내가 그러면 너네가 다 못 그렸으니까 여기다 뱀에다 다리를 몇 개 좀 더 그려주지 뭐 이러면서 이제 거들먹거린 거죠. 자 여기서 什么什么时候什么什么的时候他画蛇脚的时候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뱀다리를 그리려는 그 찰나 另一个人已经画完了手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홀랑 뱀을 다 그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나그랑 도취지호 그 사람이 이제 왼손에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잔을 빼서 들더니 도취 한 거죠. 빼서 들더니 슈어 말을 하기를 蛇是没有脚的 뱀에 무슨 다리가 있다고 찌찌찌 你给它画上了脚它还是蛇吗 맞는 말이죠. 네가 뱀에다가 다리를 그리면 그게 뱀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第一个画好蛇的人是我 그래서 뱀을 제일 먼저 그린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야. 不是你 그래서 那人说完 그 말을 마치고 나서는 就画光了那一壶酒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画光了 다 마셔버렸다. 그럼 여기에서 나타내는 성어는 그래서 우리는 사족이지만 화셔 그리는데 텐주 그 족 다리를 붙이다 화셔 텐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정답은 기억, 쉐이가 오늘의 그 문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지식인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13 다시 이제 그 객관식으로 나왔던 22번 문제. 보기에서 昨天他跟你说什么了吗? 라고 했을 때 이때 용법과 보기의 밑줄고인 1, 2, 3, 4, 5의 그什么 중에서 용법이 같은 거로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昨天他跟你说什么了? 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걔가 어제 너한테 무슨 말을 했어? 혹은 昨天他跟你说了什么? 걔가 어제 너 무슨 말을 했어? 이렇게 되지만 说了什么了吗?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라도 좀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한 거 있어? 그럼 이때는 구체화된 정보가 아니라 쉬즈, 아까 했던 허지의 용법이 되는 거예요. 불특정화. 没有, 없는데? 아닌데? 只是要我多保重. 그냥 이제 몸 잘 챙기라고 하더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네, 1번에 你有什么爱好? 할 때 이 셔먼은 밑줄은 그어져 있지 않지만 이때 셔먼은 어떤 용법이에요? 앞에서 한 특지가 되는 거죠. 넌 취미가 뭐니? 자, 그랬더니 我喜欢篮球, 棒球什么的 할 때什么는 뭐야? 什么的 전체가 조사가 돼서 기타 등등인 거죠. 뭐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좀 하고 뭐 그래 이런 의미가 되겠고 你买东西了吗? 하고 물어봤어요. 东西太贵什么都没买 했어요. 너 좀 쇼핑 좀 했어? 그랬더니 너무 비싸서 못 샀어. 아무것도 못 샀어 할 때 什么都没买 할 때 이 什么는 예외 없는 모든을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什么都不知道什么都不想吃.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이 위파디엔을 알아도 내가 이 예문을 적용을 못하면 맞출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용을 공부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된다? 먼저 가오디엔, 위파디엔의 규칙을 뽑아내고 예문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한다. 그래서 문법책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볼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문 위주로 정리된 5문장 수정류의 문법책을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3, 6월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5문장 그 거기서 중요한 가우디엔을 뽑아가지고 예문을 정리해서 특강을 해요. 그러니까 심화이론반 내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정리할 필요는 없고 그걸 토대로 나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부분이 좀 잘 이게 임지인지 허지인지 구분이 잘 안 돼. 라고 하면 예문을 좀 많이 뽑아내셔서 이제 그 스스로 귀납이 되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실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방식이 뭔 거예요? 임지가 뭔지 써라. 허지가 뭔지 써라. 이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근데 이 예문을 주고 여기에 나타난 용법을 구별하고 분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써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문을 많이 알아야만. 그러니까 지금 임지가 뭐고 허지가 뭔지는 알아도 내가 얘가 임지인지 허지인지 모르면 그 답을 쓸 수가 없잖아요. 바우티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문법 공부를 할 때는 일단 가우디엔을 설정하고 근데 그 가우디엔은 모순이나 예외나 활용 이런 거 위주의 가우디엔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예문 위주로 귀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규칙을 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적용된 예문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그래서 원서를 1페이지부터 보는 게 아니라 관련된 위파디엔을 목차에서 찾아서 본 다음에 거기 있는 예문을 쭉 긁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문법은 스터디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러다가 오늘 어학하면 끝나겠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첫 주고 어저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스터디하는 거 보니까 좀 방향성에 있어서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획했던 시간보다 무지하게 많이 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你买东西了吗? 라고 했죠. 그다음 3번에 今天我请客你想吃什么就吃什么. 그 아까 했던 그 문장이 또 나오잖아요. 오늘 내가 쏠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什么什么 두 개의 连用两个疑问代词表示不确指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好那我就不客气了. 그러면 너 후회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나 그럼 진짜 먹는다. 막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咱们出去吃点什么吧. 그럼 이때 什么는 정말 정해진 게 아니라 뭐 나가서 뭐라도 좀 먹을까? 어제 걔가 너한테 뭐라고 좀 얘기 좀 했니? 다 같은 거죠. 둘 다 허지의 용법이다. 4번을 고르셨어야 되죠. 대신 去附近的小吃店吃碗炖吃碗혼돈바 한 거죠. 그러면 우리말에 혼돈은 그 만둣국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그러면 그 여기서 중국에서 말하는 샤오치디에는 우리말로 치면 뭐 김밥 20 그러니까 김밥 해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간단한 요 앞에 분식집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럼 만둣국이나 먹을까? 5번에 你知道他姓什么? 라고 하면은 너 걔가 성씨가 뭔지 알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건 일종의 터주죠. 왜? 얘가 대답을 한 정보를 보면은 타싱 우에서 거우티엔 우라고 하면 이 우라는 한자가 되게 많으니까 이걸 푼 거죠. 거에다가 밑에 티엔을 하면 우야 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4번이다. 자, 여기까지 기출풀이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의 그런 그 문법 포인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전개. 여기 아직 논술은 안 본 거잖아요. 그래서 논술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원래는 그 주제 리스트별로 그 영상을 여러분이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1, 2월 기본 이론반에 여기 보면 플립 러닝 해가지고 제가 이미 올려놨어요. 그래서 교과 교육학은 아무도 선택을 안 하셨고 우선 주제가 없어서 어학개론만 굉장히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뽑히고 싶으면은 경쟁이 없는 블루오션을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많이 치열하게 있는 거는 되게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한번 쭉 보고 오셔도 이게 일종의 예습이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한번 재조직한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수업 시간에 같이 이제 소개하고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제가 집에서 또 쭉 다시 한번 보고 좀 여기 그 정리를 조금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같이 봤으면 하는 거는 좀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좀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좀 짜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그 참고해서 좀 보도록 하시고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보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19번 문법 포인트가 오늘 통틀어서 제일 중요해요. 문법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고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면 선생님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면 여러분 눈높이에서 설명해 준 거를 찾으셔가지고 또 보셔도 좋다. 근데 이게 뭐라고 되게 떨리죠. 얼굴도 안 나오는데 몇십 번씩 다시 하게 되고 막 퇴고하게 되고 그래서 퇴고를 또 안 한 분은 굉장히 티가 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 리스트 우리가 이제 18번, 20번, 21번 중에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에서 나왔고 18번은 이제 기입형으로 21번은 이제 또 기입형으로 나온 바가 있다. 확인학습 문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타더 디디시 이거란 할 때 이 가로 안에 또 타 가로하고 폴라이 할 때 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의문 대명사는 무엇인가? A번 짬마, B번 일자냐 이 중에 뭘지 또 보겠습니다. 자, 마인드맵 문법 3페이지로 가세요. 또 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점머와 전량에 대해서 일단 비교한 도표가 나오죠. 그래서 문법은 이런 식으로 도표화해서 비교서술을 굉장히 또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A를 써야 되는데 B를 잘못 쓴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오용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랬을 때 그 관점이 이러이러할 경우에 A는 이래서 안 되고 B를 써야 한다. 이런 논지로 많이 쓰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교 문법을 이제 많이 해두시면 좋아요. 근데 좀 혼돈할 수 있고 특히 한국 학습자가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도표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게 좋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시험에 나온 포인트만 일단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怎么라고 하면은 表示方式, 방식을 나타내는 거죠. 请天南门怎么走할 때 怎么잖아요. 근데 怎样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상태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그래서 제가 물론 방법도 나타낼 수 있지만 제가 한지 怎样写 이런 것처럼 怎么写 이땐 똑같죠. 근데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 일단 怎么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문에도 쓰여요. 그래서 你今天怎么不来呢? 你怎么不感谢我呀? 라고 할 때 이 怎么는 为什么인데 불만이 있는 为什么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용법 혹은 원인을 물어보는 大白天 그天怎么黑起来呢?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반문이나 의문 중에서도 좀 이렇게 그 이상情况,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에 나온다. 근데 원인을 어쨌든 물어볼 수 있는데 전량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둘이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방식을 물어보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성질을 물어보는 거 하나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야, 쟤는 어떤 애야? 쟤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볼 때 그 어떤은 뭐죠? 그냥 댐댐이가 어떻고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격인지를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떤은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면 什么의 이제 혹은 什么样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걸 표현할 때 怎么를 많이 써요. 怎么怎样. 근데 이게 왜 또 시험에 나오냐? 怎么라고 하는 건 보통 怎么走,怎么吃,怎么说라고 해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으로 주로 쓰이는 의문대명사거든요. 근데 怎么的人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명사성 성분을 꾸며주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에만 꾸며주거든요. 그럼 또 나왔죠, 예외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할 때 표현할 수 있는 게 他是怎么一个人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他是怎样一个人怎样的一个人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 앞에 나타나서 얘는 어떤 사람이야 他是个什么样的人 이라는 의미일 땐怎么怎样都可以. 근데 용법상의 차이는 怎么는
수량사의 앞에만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시 점뭐 이거로는 되고 타시 전량 이거로는 되지만 타시 이거 전량더러는 되는데 타시 이거 점머더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명사를 꾸며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점머의 특수용법 중에서 점머라고 하는 건 보통 수로성 성분을 이제 꾸며주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런을 꾸며줄 때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는 这是怎么回事 이라고 할 때 점머도 是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특수용법이 된다. 그래서 점머와 전량은 어떤 사람의 됨됨이 성질을 나타낼 때는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수량고의 위치를 유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요거 관련해서 시험에 나온 문제 보기 전에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집의 문법 3페이지. 다음 가로 안에 한 글자씩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고 할 때 타다 테디 시 땡땡 이거는 이라고 할 때 이때는 怎么怎样两个都可以 타 테디 시怎样이거는 怎么个人怎么이거는 이라고 하면 걔 남동생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인드맵으로 돌아오셔서 그 문법 3페이지 계속 볼게요. 그 밑에 기출되어 있는 표시 있는 거. 그래서 12년 논술에도 나왔고 이제 그 기입에서도 나왔던 셔머와 점머의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셔머는 사물을 대체해주고 이제 보통 목적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명사성 성분을 대체해주는. 그래서 随便你吃什么 그럼 너 먹고 싶은 거 그냥 맘대로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점머는 동작의 방식을 이제 그 설명을 하고 동사를 대체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부사어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随便你怎么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먹든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데요. 점머는 보통 동사의 뒤에 오고 점머는 동사의 앞에 온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요걸 관련해서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08년도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시 기출문제 3페이지로 돌아오셔서 08년도 기평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교사는 학생의 학습 욕구, 필요 수준에 맞게 적절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설정해야 한다. 아래 대화에서 따웨이에게 필요한 학습 내용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4개를 찾아 그 번호를 쓰시오. 보통 보기가 제시된 문제는 보기의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시며 대충 뭐랑 뭐를 헷갈리게 문제를 냈을지가 예측이 된다. 전치사 찌에츠인 짜이의 용법의 연습이라고 하면 이 짜이가 있는 문장이 있겠죠. 그러면 얘가 전치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짜이가 어떤 뭐 동사 짜이도 있고 부사 짜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잘 구별되게 틀리지 않게 썼는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상황 중심의 회화 연습. 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가 부족한지를 채워주라고 했으니까 위에 이와 관련된 오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짜이를 잘못 사용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 중심의 회화 연습이라는 거는 얘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걸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동량사의 사용법 학습과 서수의 표현법 연습 3번, 5번은 우리가 묶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동양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서수도 그렇고 이제 수사랑 양사가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보통 서수는 이제 앞에 나오고 동량사는 뒤에 나오죠. 그래서 횟수를 나타내게 되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느냐. 동사 시에 대한 활용법 학습이니까 시의 특수용법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시의 용법이 잘못된 걸 찾는 게 나올 수 있겠죠. 형용사 수로문의 이해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 수로 관련해서 어떤 오류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니最近怎么样忙吗? 그러면 我很忙 해야 되는데 我忙 한다던가 아니면 我是忙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관련 오류가 될 수 있겠죠.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하면 뭔가 문화적 지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문장 성분의 어순 이해라고 한다면 문장 품사는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이 품사인 거고 문장 성분이라 하면 뭐겠어요? 주어, 수로, 목적, 관용어 이런 건데 뭔가 문장의 어순, 순서를 잘못 배열해서 말했나 보다 이런 오류가 있나 보다 알 수 있고 맨 마지막으로 동사 중첩의 이해 중첩을 하면 안 되는데 중첩한 게 있다던가 혹은 중첩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있다던가 이런 오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예측을 하면서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大伟你在这干什么? 라고 이제 짱민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我买音乐光盘 이게 이제 언제적 문제야? 08년도 문제니까 벌써 10년 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중국 가가지고서는 거기 DVD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뭐해? 그랬더니 나 CD 사러 왔는데 그랬더니 니 장창来这儿吗? 너 여기 자주 와? 그랬더니 不今天你一起来라고 했어요. 아니
라고 부정을 했으니까 자주와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그럼 찐텐 이칠라이는 오늘 한 번 왔어가 아니라 오늘 처음 왔어라는 의미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겠죠. 그럼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 둘째, 셋째 서수의 개념이에요. 근데 중국어에서 서수를 나타낼 때 앞에 뭐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띠를 붙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서수 표현법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다. 5번. 그 다음에 你喜欢什么音乐? 너 무슨 음악 좋아해? 중국音乐, 중국 음악 좋아해. 可是不知道什么买 라고 하면 什么가 마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무엇이 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은 什么는 여기서 마이 什么, 즉 목적어를 대체해야 되는데 주어를 대체해버리니까 사람이 아니라 什么가 뭐를 사야 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어와 목적어의 그 문장 성분의 위치관계 이해를 못한 게 되겠죠. 그래서 不知道买什么. 아까 什么는 어디에 위치한다 그랬어요? 수러의 뒤에. 물론 아까 什么都没买처럼 수러의 앞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특수용법으로 아무것도 안 샀다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8번의 문장 성분의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我觉得这张光盘较好是梁祝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 이 CD가 좋은 것 같아.梁祝라고 그랬대. 梁祝?这是什么呀? 따위가 물었어요. 梁祝가 뭔데? 在中国很有名的爱情故事. 중국의 유명한 러브 스토리야. 그랬더니 名字真快真奇怪他祝什么呀? 그러니까 남녀 주인공의 성을 딴 건데 이름 진짜 이상하다. 梁祝라고 하니까 뭘 축하한다는 거야? 얘는 이제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애죠. 그랬더니 不是梁山伯和祝英台以后给你介绍. 그래서 두 남녀 주인공의 성이야. 앞으로 나중에 알려줄게. 小姐真有钱이라고 했어요. 근데 CD를 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가지고서 쇼인타이 가가지고 돈을 내고 거기서 그러니까 쇼인타이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돈을 내고 그 영수증 받아갖고 와서 영수증이랑 물품을 교환하게 돼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바로 이제 바로 현장에서 돈을 준 거죠. 그랬더니 不是先到收银处付钱吧. 그래서 먼저 저쪽 가서 이제 돈을 내고 오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상황 중심의 회화 연습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또 징징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교과교육학 연결 문제, 이거는 문화지도 관련 연결 문제, 요거는 문법하고 연결해서 교과교육학과 내용학이 접목돼서 나온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주제 리스트로 또 가시면 방금 서수 관련된 문제 우리 풀었는데 그쵸? 그 주제 리스트가 23번에 있다. 그래서 띠를 덧붙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08년대 방금 위에 한 거에서 나왔다. 그래서 다음 한국어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어 오늘 처음 왔다 라고 할 때 찐텐 띠 이츠라이라고 해야 되는가 찐텐 라이 이츠라고 해야 되는가. 이거는 벌써 앞에서 스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맵 문법 4페이지로 보겠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논술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서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연수 1, 2, 3 이걸 정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중국어에서는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서수는 순시 순서대로 오는 숫자. 차례대로 오는 숫자를 서수라고 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지수 앞에 띠를 첨가하면 서수가 된다는 거죠. 띠, 띠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띠1课, 띠2课 할 때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일종의 포인트는 뭐겠어요? 띠를 아까는 안 붙여서 틀렸는데 띠를 또 꼭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겠죠. 언어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습관이 있어요. 맨날 말을 써야 되니까. 그럼 띠를 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숫자의 어감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굳이 또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 이게 오용이 된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학년 같은 거 1학년, 2학년, 3학년 앞에 띠를 붙이지 않아도 당연히 이게 학년이 순서가 있으니까 1층, 2층, 3층 이런 거는 띠러, 띠얼러, 띠청, 띠얼청 안 하고 그다음에 띠이, 니엔지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방금 한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그래서 일단 찍으세요. 네, 기출문제집의 문법 4페이지에 있는, 그 08년도 기평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이 서수에 관련된 것만 요런 식으로 가져왔죠. 그래서, 不, 今天一次来가 아니라, 今天第一次来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동량사도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츠가 동량사니까. 여기서 함정은 동량사 동량사의 용법에 대한 어떠한 그런 그 오해가 있었다. 사용법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한 게 일종의 함정이 되는 거죠. 왜? 동량사는 말 그대로 동사 뒤에 쓰여서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요. 한 번 왔다가 되는 거지 처음 왔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유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적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출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꿰뚫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시험에서 중요한 가우디에는 위에 주제 리스트에 있으니까 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여기서 뭐를 함정 설계한 걸까? 뭐를 오답 설계해서 유도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다시 주제 리스트 26번으로 가셔서 허지 부분. 아까 우리가 의문 대명사의 허지, 우리가 실사, 허사, 뭐 실수, 허수 이렇게 할 때 허는 허상 없는 거잖아요. 빌허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허지는 실제적인 기능을 하지 않고 어떤 그런 그 막연한 불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허지의 용법. 근데 이 허지의 용법은 아까 의문 대명사도 있었죠. 그래서 昨天我跟你说了他跟你说了什么 이거랑 我们뭐出去吃点什么吧할 때 이런 什么는 정말 꼭 집어서 뭐가가 아니라 그냥 뭐 불확정한 대상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지시 의문대명사에서도 이런 허지 용법이 있지만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에서도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을 1, 2, 3 딱 정해진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야, 한 3일 있다 다시 얘기해. 할 때 그 3일은 진짜 3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오면 바보 되기 십상이죠. 왜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뭐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할 때, 뭐 한 며칠 지나서 뭐 다시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며칠 이런 거 어림잡은 숫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정말 구체적인 그 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활용해서 또 쓰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수사를. 그래서 5번에 다음 빈칸을 공통으로 들어갈 수사를 쓰시오. 그 다이상 수사니까 几分钟台上实验工이랑 识别几日当刮目相看 내 공통으로 들어갈 수사가 무엇일지 이런 게 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데 보면은 중국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뭐 예를 들면 그 예능에서 차오루가 나와가지고 막 속담을 말하면 되게 웃기게 보잖아요. 우리가 막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 그런 속담을 잘 쓰지 않잖아요. 애가 뭐,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야지. 야,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이 고와. 너 그렇게 말을 하면 못 써.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 임용시험에는 이런 어휘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위 설정을 못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야 되고, 어떤 게 잘 쓰이는지 구분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휘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니까, 이럴 거면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냥 다 외워버리자. 이런 분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외워두면 좋으니까, 그 어휘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이제 많이 있으신데, 이렇게 기왕지사 어휘가 시험에 많이 나온 바에야는 좀 더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원노트를 활용해서 이 어휘 퀴즈를 내고 같이 목적을 정해서 외우고 또 이제 3회부터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한테 좀 범위를 설정해 달라고 해서 좀 외울 만한 어휘 리스트를 뽑아서 범위를 많이 좁혀 드릴 거예요. 또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 재가공을 같이 해볼 거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맹목적으로 처음부터 ABC 순으로 막 이렇게 외우고 하루에 20개씩 하고 막 쪽지하고 막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스터디를 할 때 혼자서 할 수 있는데 내가 능동성이 부족한 걸 스터디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로 벌금 매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벌금을 낼 용의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검사를 받으세요. 이번 기회에 용돈 좀 벌게. 예. 근데 이제 그 10년 만에 작년에 합격하신 서울분이 있는데 그분이 맨날 기간제를 하시다가 처음으로 일을 쉬고서는 이거를 전념으로 공부를 하시니까 공부 습관이 안 잡혀 계신 거예요. 근데 10년을 공부하셨으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수험생이시잖아요. 저랑 개인적으로 되게 친분이 있고 친한데 자기보다 띠동갑인 그 어린 친구한테 맨날 생활 스터디를 해가지고 벌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8시에 이제 도서관에 만나가지고서는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맨날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늦잖아요. 그러면 막 걔한테 혼나고 막 돈 내고 해서 내가 그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 내라 그랬더니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한테는 좀 잘 보이고 싶고 이러니까 규칙을 되게 잘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제 덕분에 이제 좀 약간 생활 그런 그 규칙이 바로 잡혔다고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 한 해 계속 그 개별 숙제 검사해주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피로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막 이러는 것들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나중에 그거에 되게 집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아는 거죠. 나는 내재적 동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별거 아닌 거 알지만 이렇게라도 뭔가의 규율을 만들어서 지키고 싶다. 이런 게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좀 스파르타 안 해요. 정말 선생님 스파르타 하면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절 제발 막 어떻게 공부 좀 시켜주세요. 막 따라주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무식하게 하는 거는 진짜 아니고 그다음에 스터디를 할 때 비효율적으로 혼자 해도 되는 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하나가 우수한 이제 또 고급 두뇌이고 그러니까 집단 지성을 통해서 같이 뭔가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걸 할 때 같이 하시고 그냥 의지로서 혼자 해야 되는 거는 좀 혼자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만듦의 문법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사 파트를 찾으세요. 그래서 여기 수사에 또 활용이 나와요. 활용이라고 하는 건 얘가 수사인데 수사의 역할을 하지 않는 애들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활용에 대한 감이 조금씩 잡히잖아요. 의문대명사인데 의문을 안 나타내. 임시용법. 활용. 살아있는 용법인 거죠. 그 다음에 수사인데 정말 정확한 숫자를 안 나타내. 그럼 얘도 일종의 활용이 된다. 그러면 수사의 호용은 하나야. 아까 의문대명사의 호용은 우리가 렌즈, 부최즈, 뭐 쉬즈 이렇게 있었는데 수사의 활용은 쉬즈 하나만 나왔죠. 그러니까 딱 그 숫자가 아니라 이제 막연한 숫자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어떠한 이런 활용용법을 거둘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떨 때는 과장해가지고 1도 모르겠어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완전 야 내가 한 100번 말했다. 근데 진짜 100번 말했어요? 그 100번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엄청 많이. 그러면 결국은 이 수사를 이용을 해서 아까 1도 몰라의 1은 매우 적음. 그러니까 결국 적거나 많은 거를 대체하는 용태로 이 수사를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아예 막연한 그런 것도 있어요. 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몇인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10 이하의 숫자를 대체한다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몇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동양적 화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며칠 있다 다시 얘기해. 그럼 며칠이 며칠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요리 레시피 할 때도 서양 같은 경우에 몇 티스푼까지 정확하게 계량되어 있는데 우리 막 한 소금이 얼마지? 그럼 대충 보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이때 지는 보통은 10 이하의 어림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他上星期借给我10本书还没几本书我没看完呢 이렇게 하면은 저번에 책을 10권 빌려줬는데 아직 몇몇 권은 다 못 봤어.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몇몇 권이 4권인지 3권인지 2권인지 뭐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종의 어림수를 나타내는 용법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十几个人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10과 같이 쓰여가지고 10몇 이상의 이제 어림수를 나타내게 된다. 리앙 같은 경우에도 정말 딱 그 2가 아니라 过2天再说吧. 며칠 있다 다시 얘기해. 한 이틀 있다 다시 얘기해. 라고 할 때 그 이틀 이런 게 이제 정말 그 숫자가 아니라 그 대략적인 숫자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지와 리앙을 비교하는 건 이제 나중에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온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이 특히 수거나 이런 성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쓰였을 때 얘가 나타내는 수가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이게 시험의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적잖아요. 그럼 이가 들어가는 수거에서 이의 역할은 매우 적음을 나타내겠죠. 그러면 이가 들어가는, 성어나 이제 속담 같은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낼 때 그 어휘를 낼 때 무작위로 랜덤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어휘의 패턴을 정리해 보면 뭐 동물이 들어간 거라든가 아니면 수사가 들어간 거라든가 뭔가 이런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사가 들어간 거는 이제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면 ABC 순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다. 그럼 이가 들어간 수사나 속담을 다 모아봤을 때 의미는 이 보통태양 그 한 걸음에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매우 빠른 거죠. 그래서 이건 매우 빠르거나 적음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르산치우 하면 하루가 뭐 그 3번 겨울이 바뀌 일각이 여삼추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매우 긴 시간. 그럼 앞에 있는 이는 어쨌든 짧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싼 같은 경우에는 많음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르 부지에 루산르시라고 할 때 싼은 뭐예요? 하루 안 봤을 뿐인데 3일 안 본 것 같다의 3은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뒤에 아까 이르 산치호 할 때 싼도 근데 리앙하고 결합하면 보통은 적음을 나타낸다. 산산 리앙 리앙 산옌 리앙위 그럼 몇 마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산창 리앙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도 많음을 나타낼 수 있고 적음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오옌리우싸 하면 이건 많은 거죠. 다양함을 나타내는 거죠. 오화바만 뭐 이런 거. 근데 적음을 나타낼 때는 도연명이 했던 말 중에 하나죠. 뽀웨이 우도미저야오라고 하면은 내가 이 5대박 그러니까 5대박밖에 안 되는 쌀 때문에 내 허리를 굽히진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이러한 치욕과 모욕을 꺾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우도미는 이 요만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적음을 나타낸다. 치
이상부터는 보통 많음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치는 보통 치상바샤, 치죄바셔에서 치바의 형태로 연용해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빠도 마찬가지로 많음을 나타내는데 빠면, 웨이펑, 빠면, 링롱. 그래서 우리말의 팔방미인을 중국어로는 빠면, 링롱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칠과 같이 쓰이면 좀 복잡하고 잡스럽다는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링빠루어, 치저빠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여기 밑에를 했었어야 되는데 루안치빠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엉망진창하다 치주에 빠셔 이러면 되게 복잡하고 정제되지 않은 느낌. 치상부시하는 7번 올라갔다 8번 내려가는 거죠. 두근두근 하는 거, 불안한 거. 빠는 마찬가지로 7과 함께 쓰여서 복잡한 거 나타낸다. 지우는 많은 거. 지우니오 이마오, 지우스 이성이라고 할 때 앞에 지우는 굉장히 많음을 나타낸다. 구일모, 목사일생 많이 쓰죠. 시도 이제 통상적으로는 많음을 나타내죠. 시첸, 신매, 신나, 지우원 하면은 이제 10중 8구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적음을 나타낼 때도 있다. 간혹. 그래서 시부즈네 비요 방차오라고 하면은 10걸음 내에 향초가 반드시 있다는 거는 인재가 이제 그 항상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안에 인재가 섞여 있기 마련이다. 영재, 인재가 섞여 있기 마련이다. 라는 거고, 바이체와는 일반적으로 많음을 나타내죠. 바이스포지에 100번은 생각해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기출문제집. 또 문법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16년도 기평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한위중 부셔다이 슈츠의 수위. 그래서 중국어의 수거에는 수사가 포함되는 것이 많이 있다. 但这些数词在俗语中其词义一般已经发生变化. 하지만 이러한 수사들은 수거에 쓰이면서 이미 그 의미에 있어서 일정 부분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不表示具体的数量. 이게 일종의 수사의 용법, 허지용법을概括한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요시의 슈츠너 不表示具体数量이라고 하면 정말 1이면 1, 2면 2 이렇게 구체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일종의 허지용법을概括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에 있는 것 중에서도 문법이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가오디엔을 우리가 정지해서 외울 수 있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시 언어가 간단해야 하다 보니까 그 문법 같은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3줄 안에 문제 2줄 안에 보통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 지문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고. 请阅读下面的两段对话请写出数字 A 和 B. 그래서 다음 두 개의 대화를 읽고 각각 A, B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他表现得太出色了 오늘 연기 쩌는데 要取得这样的成绩肯定不容易呀. 이 정도 경지까지 오르기가 결코 쉽지 않았겠지? 是呀, 당연하지. 俗话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台上3分钟, 무대 위에서 3분을 위해서는 台下, 무대 아래서는 10年功, 10년의 노력이 필요하다. 他在背后一定付出了很多心血和汗水. 그래서 付出 代价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뒤에서는 남모르는 피땀 눈물을 흘렸을 거야. 뭐 이런 거죠. 태양인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表示少, 表示多, 빨간색은. 그럼 台上 3分钟의 3分钟은 表示少. 그리고 台下 10年功의 10년은 表示多.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일단 A에는 10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B, 怎么样? 我吉他弹得还组合吧. 그랬어요. 나 기타 좀 치지 않냐? 이랬더니 很有水平. 야, 좀 퀄리티 있다? 이러면서 고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你以前不会弹吉他? 너 옛날에 기타 못 쳤잖아. 什么时候学会了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学会弹了. 언제 배웠어? 正是10月3日当刮目相看呐. 그래서 우리가 괄목상대하다, 괄목상간하다라고 하면은 안 본 사이에 안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 본 게 고작 3일이다라고 할 때 싼르 같은 경우에는 表示少, 적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앞에는 산, 위에는 시, 그래서 13 이렇게 각각.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리스트 27번, 29번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다死了 이거 위에 빨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좀 이따 한번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인드맵 다시 이제 문법 5페이지 보시게 되면
빤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이제 뭘 찾아야 되죠? 빤이 시험에 나온다면 그 위파디엔이 뭘지를 이제 집중해서 찾아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수사랑 연결돼서 나오는구나. 그럼 우리말도 그러니까 우리말도 반할 때 한 개 반, 이런 식으로 반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어도 이런 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빤거 시과 이런 식으로 수박 반통, 빤거 빙고 이런 식으로 사과 반쪽 이렇게 할 때 반을 쓰는데 만약에 사과가 한 개 반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빙고 빤이 아니라 이거 빤 빙고, 이거 빤 시과, 이거 빤 샤오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나올까요? 아까 제가 예외, 모순, 활용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는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 말과의 비교, 중간어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습자, 이거는 중국어를 가리키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혼돈하는 문법 포인트도 시험에 잘 나온다. 이게 일종의 중간 언어,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헷갈릴까요? 1시간 반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 샤오시 반 해야 편하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 이때 반의 위치는 수사와 양사와 그 뒤에 그 단위 그 사이 수사 뒤 양사 앞이다. 이거 반 샤오시라고 해야지 이거 샤오시 반이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거죠. 근데 얘 그 위치를 귀납을 해보니까 어때요? 빤거 반티엔이라고 했을 때는 이 양사 앞에 위치를 해요. 근데 이것 반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양사 뒤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수사에 따라 이 반의 위치가 바뀌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前面没有数词办在量词前 앞에 수사가 없을 때는 반은 양사 앞에 위치하지만 但前面有数词时 앞에 수사가 있을 때는 半放在量词后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이런 변화를 한다. 이런 변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 기출 문제지 6페이지. 서술형 4번의 두 번째 문제였나 봐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올바른 어순으로 고쳐 쓰고 그 근거를 2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제일 많이 접하게 될 문제의 유형이에요. 이게 뭐예요? 중간언어 분석, 5문장 수정이에요. 얘는 97년도 그 원년부터 나와서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 문제 유형은. 유형만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 중국어로 발문하게 되고 좀 헷갈릴 만한 문형 같은 것들을 여러 개 두고 아니면 맞는 문장하고 틀린 문장을 섞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문을 주고 이 예문에서 틀린 것을 고친 다음에 수정을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적게 하는 이 형태의 문제는 매년 나와요. 매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임용문법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위파디엔을 발견하고 이 위파디엔에 관련 예문을 쭉 나열한 다음에 여기에 비문으로 자주 제시되는 형태의 예문을 수정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외우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임용문법은 거의 다 이제 정복이 된다. 특히 나는 뭐 문법이라면 절레절레 나 문법이 너무 약해라고 하는 분일수록 정제된 문법 지식서에 있는 거를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예문을 쭉 모아서 특히 비문으로 제시된 5문장을 많이 보시면서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감을 익히시고 그 근거를 적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은 이 점수가 분리돼 있어요. 수정하는 점수랑 근거 점수가. 그래서 처음에는 근거까지가 무리다 싶으면은 일단 수정을 많이 해보시고 이게 왜 틀리는지 그리고 나서 근거 같이 이제 봐두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근거가 좀 규칙성이 있거나 유사성이 있는 것들이 또 모여요. 그러면 수사와 같이 이제 좀 연동성이 있는 거는 빤도 있지만 뚱어라이 뭐 어림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유사성이 있는 것들이 묶으면 된다. 자 그러면 타슬러 이거 위에 빨러라고 됐어요. 그럼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그는 죽은 지 한 달 반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슬러 이거 위에 빤 할 때 이거 위에 빤이 막 마음에 걸려요. 한 달 반. 근데 우리말 똑같이 한 달 반. 이거 위에 빤이라고 해도 되나? 봤더니 방금 뭐래요? 앞에 이런 수사랑 같이 쓰이게 되면 빤의 위치는 명사가 아니라 양사의 뒤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빤 위에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빤 위에. 그래서 한국 학습자가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다. 이거 빤 위에라고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 量词的语法特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것도 두 번이나 체험이 출제가 됐네요. 자, 확인학습 문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他怀着一颗激动的心情登上了临江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안고 이제 시상대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커의 그 밑줄 분분을 바로 고친 것을 지금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제가 수정한 게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그러네요. 옛날 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이제 양사 특징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 문법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사 부분에 수량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한어랑 현대 한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도 하나인데요. 우리가 고대 한어 같은 경우는 성어 보면 이, 모, 이, 양 이런 식으로 양사 없이 이제 쓰이잖아요. 근데 현대 한어에서 항상 이번수, 뭐 이장, 띠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수사와 명사 사이에 양사가 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 한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이 양사를 누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문법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수사, 명사 사이엔 통상적으로 양사를 꼭 써줘야 한다. 요거 하나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기출 문제집의 그 7페이지.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数词和名词动词结合时一般都需要在数词的后面加个什么如一个人一头牛一张纸一厘米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이 양사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사, 명사 혹은 수사와 동사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때 이제 이 사이에 반드시 이것을 붙여야 한다. 그래서 아까 수량명도 되지만 수량동도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취이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동양사가 또 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토니오 이장즈 이름이 할 땐 다 명량사가 붙은 거고요. 그래서 명사 앞에 양사가 오게 된다. 그럼 여기 내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품사를 골라보면 助词, 介词, 代词, 实词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념별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此类 밑에 实词와 虚词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이 实词 밑에 代词가 있고요. 시츠 밑에 그리고 이 쉬츠 밑에 주츠 지에츠 있는 개념이죠. 이 리앙츠는 실사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조직을 해보면 품사 츠레이 밑에 실사와 허사가 있어요. 실질적인 그 정보를 담당하는 실사와 그 다음에 이제 허수를 나타내는 허사가 있는데 이 실사 같은 경우에는 명, 대명사, 뭐 따이츠, 수량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허사가 부츠, 지에츠, 뭐, 그 다음에 뭐, 리엔츠, 탄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여기는 이제 양사의 성격을 물어보는 것이다. 네, 그래서 방금 풀어봤던 이 문제는 이렇게 리앙츠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 리스트 31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양사의 종류는 좀 잘려 보이는군요. 잘,
이렇게 한번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양사의 그 특징을 지금 방금 살펴봤고, 계속해서 주제수 31번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사의 분류에 대한 건데요. 개체 양사가 이제 시험에 2번 출제가 됐다. 그래서 이 개체 양사는 우리가 낱개로 셀 수 있는 양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1개, 2개, 3개 이렇게 낱개로 셀 수 있는 양사들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확인학습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아까 봤던 우리가 怀着一颗激动的心情登上了领奖台라고 할 때 이 颗신칭할 이 커를 뭐로 바꿔야 하는가? ABCD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문법 6페이지 보시게 되면 마인드맵에 양사는 크게 우리가 전용 양사와 차용 양사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전용 양사라는 것은 그 해당하는 명사를 셀 수 있는 전용 양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용 양사가 없으면 다 꺼로 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가렌 할 때 런은 딱 전용 양사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웨이朋友, 이웨이 学生, 이웨이 老师 이런 것들을 존칭을 나타낼 때 웨이를 쓰는데 없으면 다 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즈비 뭐 이런 것들은 전용 양사가 있지만 예를 들어 번즈 같은 경우에 번으로 세기도 하지만 이것 번즈 이렇게 또 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용 양사는 빌린 게 아니라 양사로 태어난 아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주어즈 슈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주어즈는 원래 명사잖아요. 근데 얘를 빌려서 양사처럼 썼어요. 그럼 차용 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용 양사는 차용 양사, 빌리다라고는 차용 양사의 상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개체 양사라고 하는 거 그 밑에 나오는 지테리앙츠 어떤 집체 양사.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양사 같은 경우도 하나 단독의 것을 세느냐 아니면은 2개 이상 짝진 것을 세느냐 이걸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레이비츠라고 돼서 개개의 사물을 세는 데 쓰인다. 그래서 디아오하고 짱의 차이점 보면 디아오 같은 경우는 보통 길쭉한 거, 아까 우리가 이 디아오셔 동물로 치면은 뱀 같은 거 셀 때, 개도 이 디아오꺼 하면 좀 길쭉길쭉한 개가 되는 것이고요. 짱 같은 경우는 이장 뭐桌子, 이장床 이렇게 혹은 이장지 이렇게 그 펼칠 수 있는 이런 물체를 쓴다. 그래서 같이 따페이 되는 양사랑 명사가 사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따페이가 틀리거나 또 하면 안 된다. 기출문제집 그 문법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양사를 쓰시오. 这是学校附近最大的书店. 그 슈디엔이 명사로 제시가 됐어요. 这이 자, 그러면 보통 수량명인데 앞에 이미 명사가 제시되어 있으면 그 명사는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 명사는 슈디엔의 여기 들어가는 양사는 슈디엔의 양사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장소를 세는 양사가 찌아도 있고 뭐 수어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쭈어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를 써야 할까? 보통 이런 상업 정소를 나타내는 양사는 찌아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자 슈디안 비신화 슈디안 하여다마. 그래서 그 서점이 이 서점이 신화서점보다 커? 그랬더니 이자 메이오 신화 슈디안 다. 메이오를 이용한 비교죠. 물론 신화서점만큼 크진 않지. 但要比附近的一些书店大多了. 근데 뭐 동네의 그런 서점보다는 되게 커. 这有哪方面的书啊? 政治经济文化的方面的书都有. 그래서 보통 어떤 책을 팔아? 그랬더니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다 있어? 真齐全啊. 그래가지고 다 갖추고 있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출 문제집 다시 계속 연결해서 다시 객관식 21번을 보시게 되면 기억, 미음은 오류가 있는 문장들이다. 오류 분석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他怀着一颗激动的心情登上了领奖台라고 해가지고 그는 두근대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시상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이커는 이 이커신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커는 나무를 세는 이커슈 할 때의 커인 거고, 마음 혹은 알알이 과리평으로 된 이런 동그란 거 셀 때는 이커로 세셔야 된다. 커는 일반적으로 이제 식물을 세는 단위이므로 이 신칭의 양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보통 이커 신칭으로도 사실 잘 안 세고요. 이커 신, 이커는 이 신하고 답해가 많이 된다. 그래서 얘는 설명이 맞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걸로 고르면 안 된다. 제가 이게 번호가 1, 2, 3, 4, 5가 보기가 있지만 이 해당하는 위파디엔으로 이 문제를 다 분할해서 잘랐어요. 그래서 요 양사랑 관련해서는 해당 지문에 요게 이제 해당이 됐던 거라서.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오류 분석이니까 중간 언어 분석 문제인데 이렇게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럼 여러분이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내볼 수 있어요? 이걸 서술형으로 내서 예문을 주고 이걸 고친 다음에 근거를 적게 하면 얘가 서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리스트 35, 6번 보시면 아까 꺼티리앙츠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부티앙리앙츠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양사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뭐 한 개, 두 개, 한 그루, 두 그루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정량으로 재워져 있지만 요만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은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약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양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정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어에서도 부정양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EDR하고 ECA다. 근데 EDR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EDR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확인학습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맞는 문장은 리우小姐会一点中文她比我一点高 A, B 중에 무엇이 맞는가? 자, 그 다음에小明天气阴一点儿你带把伞去吧 그래서 요거는 맞는지 틀리는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인드맵의 6페이지에서 부정양사 부분을 찾아보시면 표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EODR과 EDR을 구별하는 게 나오는데요. EDR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EDR이 문장 내에서 어떤 성분으로 쓰이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我会说一点汉语라고 했을 때 EDR은 한위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 명사성 목적어 사이에 EDR이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관형어 역할을 해준다. 我会说一点汉语 나는 약간의 중국어를 할 줄 압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관형어 역할을 해주는데 他比我比他大一点 이라고 했을 때 EDR은 비교문에서 쓰여서 그 비교가 나는 양을 나타내줘요. 내가 얘보다 나이가 약간 많다라고 할 때 이제 EDR은 차이를 나타내는 차량 보어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수러 뒤에 쓰이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EDR이 위치하면 명사 중심어 앞에 위치했으니까 관형어가 되는 것이고 보통 비교문에 형용사 수러 뒤에 이렇게 EDR이 위치하면 수러의 뒤에 쓰였으니까 보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랑 EODR의 차이점은 뭐냐? 这件衣服有点贵我不想买了 라고 할 때 이때 느낌은 이 옷이 비싸서 내가 많이不많이不많이 그래서不많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꼬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도 这件衣服有点大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不많이 한 거죠. 이 옷은 有点大 나한테는 좀 커서 有小一点的吗 라고 할 때 그때는 EDR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불쾌한 감정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제 EODR을 쓰는 약간도 그러니까 우리 좀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할 때 이제 조금 약간 요거랑 요게 이제 그 불쾌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쾌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만의 어기를 나타낸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기출문제지 9페이지에 자, 다음 중 문법상 오류가 있는 문장을 골라서 바르게 수정하고 그 수정의 근거를 30자 내로 기술해라. 다음 문장의 수정은 일부 허사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원래 단어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첨가할 수 없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일부 허사를 제외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조사라든가 전치사라든가 접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첨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임의로 원래 단어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첨가할 수 없다는데 허사는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원래 있는 단어를 뺄 수는 없다. 그 상태에서 고쳐라 라는 거죠. 刘小姐会一点中文이라고 하면 이때 얘는 고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틀린 문장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 옳고 틀림을 판단하는 것도 냈어요. 그래서 맞으면 왜 맞는지 근거를 쓰고 틀리면 왜 틀리는지 근거를 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회의 중원 이때 회의는 아까 원래 문장 우리가 회의 슈어 이디알 중원 했었잖아요. 이때 회의는 뒤에 슈어라는 본동사가 나오면은 조동사가 되지만 이때는 회의 자체가 그냥 본동사로 쓰인 거여서 회의 중원 중거를 할 줄 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디알을 넣으면 약간의 중거를 할 줄 안다. 그래서 이때 이디알은 동사 수러와 명사 중심어 사이에 위치하는 관형어가 된다. 그래서 부정수명사 EDR은 관형어로 쓰여서 동사 뒤 명사 앞에 위치한다. 이러니까 이거는 또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고리버인 중국어의 어순은 매우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다음 각 문장은 장문 수업 시 자주 보이는 어순상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보기와 같이 어순의 올바른 어순으로 수정하고 그 수정 근거를 30자 이내로 설명해라. 하지만 어휘는 첨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빼거나 다른 걸 넣지 말고 이 상태에서 바꾸라는 문제는 대부분 뭐겠어요? 어순 관련 문제겠죠. 뭔가를 더 넣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데 고치라고 하는 건 순서만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어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순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순 관련 오류 수정은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순에 대한 그런 그 오류 수정은 답이 한 가지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뭔가를 첨가하게 되면은 그 첨가하는 성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복수 정답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어순 오류는 답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순 오류가 특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5문장 그 유형 중에서도 어순에 관련된 오류는 반드시 아까도 이거 위에 반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순 오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타 비워 이디알까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걔는 나보다 약간 키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말 언어 순서에 따라서 학습자가 중간 언어를 발생시킨 거겠죠. 그래서 특히나 문법 지식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육어법으로 5문장을 수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중간 언어, 한국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오류 요게 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어순도 한국어적 어순을 그대로 쓴 거 이런 거 아까 한 달 반 약간 크다 이런 것들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럼 요거는 비지지를 썼으니까 이오디아는 못 쓰고요. 비, 뭐,高一点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 비, 워, 高一点로 이제 고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디알은 비교문에서 차이의 양을 나타내는 차량 보호로 쓰인다라는 거죠. 수어 뒤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이제 객관식 27번에 4번. 번역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고향에 비하면 이것의 생활 리듬은 빠른 편이다 라고 할 때 EODR과 비지질의 유의해서 봐야 되겠죠. A, 和 B 比起来 하면은 和我们老乡比起来 우리의 고향과 比起来 비교해 봤을 때 얘는 没问题. 这儿的生活节奏有点快 할 때 이 EODR은 약간 빠른 편이다 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생활 리듬 뭐 빠른 편이다 할 때 EODR은 没问题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약간 EODR 쓰게 되면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겠다 좀 불만의 어감을 나타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下面是学生提交的一份写作作业找出语法上有误的两个句子请予以改正并分别说明理由. 이것도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요. 다음은 학생이 제출한 장문 숙제에다 또 쓰기랑 연계했어요. 找出语法上有误的两个句子 요즘은 이렇게 지정해줘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찾은 다음에 위,改正이라고 하면 이때 위는 형식 동사로 改正을 이제 음절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한 후, 并分别说明理由 그래서 시험에 이 分别가 나오는지 공통인지를 좀 잘 구별을 하셔야 된다. 그럼 두 개의 오류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오류 각각에 대한 수정사항을 쓰라는 거거든요. 分别는 아니면 이런 경우 나와요. 시험에 공통理由 하면 이제 하나를 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파워티 안 하게 잘 주의를 하시고. 자, 그러면 장문 숙제라 그랬잖아요. 早上儿子正要去上学 그래서 아들이 이제 학교 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小明天气阴一点你带把伞去 이거 바로 작년 문제죠. 그랬더니 야, 보니까 하늘 보니까 비 올 것 같다. 야, 우산 챙겨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现在只是有点雨不会下雨的 그냥 구름만 꼈지 흐렸지 비 안 와요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EDR이 나오고 여기에 EODR이 나오네요. 근데 EODR은 좀 약간의 의미도 있지만 또 EOEDN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EOEDN 위에서 E를 생략한 형태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간의 구름이 있는 거예요. 이때 EODR은 부정적 어감이 아니라 구름이 약간 끼었으나 不会下雨的 비가 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위에는 뭐야? 하늘이 흐리면 통상적으로 좋아요 나빠요? 근데 선생님 저는 비가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건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EODR in 하니까 by 따이 바산취 한 거죠. 우산을 가져가라 해야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in EDR을 EODR in으로 고쳐야 되는 게 하나의 그 가우디언이 되겠죠. EDR 用在形容词后做补语时不含贬义 이거는 이제 贬义라고 하면은 우리가
안 좋은 의미를 보통 폄이, 비애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디알이라든가 아까 쩐뭐 이런 것들은 보통 비애니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그럴 의도가 없는데 비애니가 있는 단어를 쓴다던가 좋은 의미에 아니면 반대로 어떤 그런 비애니를 담고 싶은데 그런 게 없는 걸 쓴다던가 하면은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도 활용상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문법 구조적인 것도 나오지만 활용적인 측면에 대한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한 비자오이이 그리고 할 때 그러니까 ED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의 의미는 나타낼 수 있을지언정 이런 그 폄의를 나타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ODR 用在形容词前做状미时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비엔이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형용사 앞에서 이제 폄의를 나타낸다. 인지根据语境 이 언어 환경에 따라서 인 이디알을 요디알 인으로 고쳐야 된다. 그 다음에 你看天已经阴下去了 봐요. 하늘이 벌써 지금 아빠가 하늘이 벌써 이렇게 까맣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시아취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니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샤라이 혹은 인샹라이라 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해당하는 진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빠 我快迟到了 아빠 이러다 저 늦겠어요. 나你赶快走吧 그럼 먼저 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간콰이도 이제 그 기사문에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하나의 위파디엔이고 그 전전년도 시험에 간콰이랑 간망하고 이제 간진 이런 거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문법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여기에 그 확인학습을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제가 드리거든요. 근데 아직 그거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내용은 있는데 그 배부를 아직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점심시간에 제가 정리해서 나눠드릴 거고 일단 요거 화면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서 같이 확인학습을 지금 풀어볼게요. 그래서 백지를 꺼내시고 이게 지금 컴퓨터로 연결한 상태라 제가 원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핑퐁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 답을 체크를 하세요. 답을 쓰시고 제가 바로 정답 알려드리면 체크하시고 그래서 다 맞으시면 쉬는 시간에 이제 도장 하나씩 찍어드릴게요. 여기 있는 확인학습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다 이미 본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답을 쓰세요. 자,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대명사. 한국现在什么四个人有一辆车 A 和 B. 자, 두 번째 第二道题. 자, 昨天他跟你说什么了吗? 의 밑줄 그은 부분의 용법과 같은 것은 想吃 A 想吃点什么? B. 咱们出去吃点什么吧 C. 你想吃什么就吃什么 D. 我什么都不想吃 A, B, C, D 중에서 이 什么와 같은 걸 고르세요. 이렇게 하니까 남들 답 쓸 때 같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럼 요런 거 A는 정답을 같이 내가 위에 거 이거 정답 말 안 했죠. 그럼 정답을 같이 해야 이게 알려지겠네요.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정답인가? A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B 하신 분? 이거 좀 뭔가 뭔가 좀 약간 이게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눈치 보고 들지 마시고 2월산 하면 한꺼번에 드세요. 자, 2번 정답 A 하신 분? B? 안 든 사람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B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셔멀러마 셔마. 자, 우리 졸린데 일어나 볼까요? 여기 화면에 안 나오니까 다들 일어나 보세요. 어차피 뒤통수가 나오니까. 지금 2번까지 맞추신 분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요. 자, 이제 틀리면 앉는 거예요. 그래서 老师看谁站在最后 누가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지. 자, 3번에 他的弟弟是一个人他不来. 자, A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B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자, B는 앉아주세요. 자, 他怎么不来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쵸? 왜 안 왔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전양 이거는 점머 이거는 둘 다 가능한데 他怎么不来가 점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갈 의문대명사는 A 점머이다. 자, 4번 다음 한국어에 해당하는 거 오늘 처음 왔다 A 今天第一次来
아, 벌써 든 건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B, 今天来一次. 자, B라고 생각했던 분 솔직히 양심상. 앉으세요. 아, 이건 다 맞았네요. 네, 정답은 A. 그 다음에, 他死了一个月罢了.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 자, O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크게 O. 他死了一个月罢了. O. 없어요? 자, 그럼 X. 全对了. 자, 그 다음에 7번. 他怀着一颗激动的心情登上了奖励台에서 바르게 고친 거. 이 커. 자, A번에 자, B에 장, C에 리, D에 커. 자, A라고 생각하시는 분. B, C, D. 예. 전 손 안 든 분. D가 정답이죠. 네, 이커신.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좀 맞는 문장. A. 刘小姐会一点中文. B. 她比我一点高. 자, A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B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아, 그러면 아주 올백이 맞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A. 이거는 高一点 이렇게 고치셔야겠죠. 자, 마지막. 小明天气阴一点你把你带把伞去.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X. 자, O라고 생각하시는 분 O, X. 자, 손 안 든 사람 앉고 손 안 든 사람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맞으신 분은 이제 도장 받으러 오세요.